안녕하세요. 옆집 검삼의 별종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글로 작성된 문서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문서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인데요. 혼자 차근차근 보기에는 이 한글 프로그램이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는 이 문서는 조금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문장을 뽑아 표지로 삼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차례로 줍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고 한 4개나 5개 정도, 때로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발표할 과제가 내용이 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맞는 성격으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표지 만드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줍니다. 새 창이 뜨면은 저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도형을 다 지울 것입니다. 지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직접 도형을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먼저 점선으로 보이는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열십자 모양이 보이죠. 그때 클릭해주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뀝니다. 실선으로 바뀌었을 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는 크게 바깥에서 사각형을 그려주면 또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 키 눌러주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사각형을 이용하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졌으면 메뉴줄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삽입 클릭하면은 텍스트란에서 텍스트 상자가 보입니다. 역삼각형을 다시 클릭하면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가 있지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 입력할 곳에 클릭을 하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글 상자 테두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테두리를 눌러 반드시 실선으로 바꾼 후 메뉴줄에서 홈을 먼저 클릭한 후 글꼴 굵은 글씨를 선택해 줍니다. 한글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굵은 글씨체가 좋은데 여기 보이는 메이플 스토리나 여기 어때 잘난 채는 제가 다운받은 것이라서 여러분 컴퓨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빙그라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한 60 정도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60이나 66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옮겨주면 됩니다. 옮겨주고 다시 테두리를 실선으로 만든 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글씨 간격을 약간 좁게 해주면은 지금 간격에서도 붙을 수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요. 글씨 색깔은 가해서도 되지만 일단 서식을 눌러주세요. 서식 누르면 도형과 글씨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텍스트 채우기로 가야 됩니다. 도형 채우기가 아닙니다. 글씨 색깔부터 바꿔줄 거라서 텍스트 채우기 클릭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지요. 오늘은 글씨는 단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단색으로 넣고 글씨의 윤곽선은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채우기는 아니고요. 윤곽선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텍스트 윤곽선 선택하고 클릭하면은 거기서 또 색깔이 나오지요. 진한 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줄 삽입을 클릭하고 조금 전에 했던 순서대로 메뉴줄 삽입 클릭 후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여 글씨 넣을 곳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내용이 입력됐으면 조금 전과 같은 순서로 테두리를 실선 만들어주고 글꼴과 글씨 크기를 이때는 반드시 홈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홈 선택된 후 글꼴과 글씨 크기는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글상자 수정이 끝났으면 글상자 사이를 약간 조절해 보겠습니다. 옮길 글상자 선택하고요. 마우스로 끌고 내려가도 되지만 선택 후 방향키 아래쪽을 눌러줘도 움직입니다. 아래로 가고 싶으면 아래쪽, 옆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방향 키 눌러주면 됩니다. 위치는 이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위에 글씨색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홈 선택하고 크기와 글씨색도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글씨 수정과 텍스트 상자 위치 조절까지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로그를 넣을 때는 사진을 직접 불러와 크기를 줄여줘도 되지만 도형을 먼저 그린 후 도형 안에 그림 넣기를 하면 더 깔끔하게 됩니다. 저는 도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줄에서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기본 도형에서 원을 선택한 후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원을 그려주면 정원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요. 마우스에서 손 뗀 후 서식을 눌러주고 서식이 선택됐으면 도형 채우기를 눌러주고 여기에서 그림으로 갑니다. 그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원하는 사진 선택하여 열기 하면 그 도형 안으로 그림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배경색이 너무 허전하지요. 흰색이라서. 그래서 배경색 전체를 넣어줄 것인데 저는 그림을 넣겠습니다. 배경색에 그림 넣을 때도 도형을부터 그려주고 그 안에 채우기를 하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먼저 똑같이 삽입 누르고 도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전체 크기로다가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그리고 나면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게 없어지는데 당황하지 말고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림 들어있는 곳 다시 찾아가서 원하는 사진 불러옵니다. 저는 조격하고 있는 사진을 불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사진이 너무 진하거든요. 이 사진을 흐리게 처리하여 은은하게 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을 눈여겨보세요. 여기에서 그 발을 오른쪽으로 옮겨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그림이 흐리게 보입니다. 원하는 곳까지 갔으면은 멈추고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불러온 그림을 맨 뒤로 보내줄 것입니다. 메뉴줄에서 서식이 선택됐나 확인하고 정렬란에서 뒤로 보내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 그림 전체를 맨 뒤로 보낼 것입니다.
뒤로 보내기 삼각형 클릭하면 맨 뒤로 보내기 보이지요. 그러면 그림이 맨 뒤로 가고 글씨와 로고는 원하는 대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글씨가 어딘지 모르게 너무 딱딱하지요. 그래서 저는 2020 생애진로 교육 한마당 글씨를 약간 변화를 주겠습니다. 글상자가 실선으로 바뀌었으면 먼저 서식 클릭 후 정렬란에서 텍스트 효과를 누르고 맨 아래 변환으로 갑니다. 변환을 또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저는 이 모양으로 선택했습니다. 글상자 테두리를 실선으로 만든 후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가로 세로 크기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를 조금 높여주고 나니까 글씨 모양이 이상하게 됐지요. 그럴 경우 왼쪽 노란 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위치를 약간 조절해 보세요. 글씨 모양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다 된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로는 간단한 표지 만들기라고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반복 연습을 하셔야지 원하는 대로 나올 것입니다.